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전에 이혼하고 다시 싱글이 된 돌싱녀예요. 제가 오랜 세월을 살아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산전수전 다 겪은 세월 같아요. 결혼 전 누구나 그러하듯 사랑에 빠져 평범한 결혼 생활을 꿈꿨어요. 전 남편을 남편이라고 칭해볼게요. 남편은 저와 학창시절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집안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그럼에도 밝은 남자였어요. 자꾸 챙겨주고 안쓰럽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 어느새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봐왔던지라 시어머니는 저를 친구 이상으로 챙겨주셨었는데 며느리가 될 거라고 하니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도 어릴 때부터 친구였기에 안정적이었죠. 너랑 시영이랑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인연이 닿으니 내가 다 기쁘다. 제가 더 잘할게요.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막상 아줌마에서 어머니라고 부르려니 이상하긴 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사이좋은 고부가 되어보자. 네, 좋아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남들은 고부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워낙에 절 좋아하셨던 남편의 어머니였기에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결혼 전 저는 백화점 안내 데스크를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공무원 준비를 하는 중이었죠. 공부를 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결혼을 일찍 서두른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 공부 중이어서 그랬는지 친구들도 놀랐고 사실 반대도 많았어요. 뒷바라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 만류한 것이었죠. 너랑 시영이랑 잘 지내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시험 끝나고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한 고생길이야. 괜찮아. 고생길도 같이 가고 싶어. 너를 누가 말려. 그래, 시영이랑 진짜 잘 살아야 돼. 우리 친구들이 응원할게. 저와 남편을 잘 아는 제 단짝 친구들은 걱정 반 응원 반을 해주면서 그래도 제가 선택한 길을 응원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였죠. 결혼했으니까 이제 네가 뒷바라지 해야지. 시영이 뒷바라지 주면서 일 다니는 게 쉽지 않을 테지만 부탁한다. 넌 뭐든 잘 해낼 거야. 네, 걱정 마세요. 시영이 꼭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게 할게요. 결혼을 하니 공부 뒷바라지를 하라고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결혼을 했으니 내 몫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남편 뒷바라지가 시작이 되었고 즐기는 신혼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보람된 신혼생활이라고 느껴졌죠. 남들은 주말마다 외식하고 여행 가는 신혼생활을 보내는 반면 저는 주말에도 공부를 해야 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혼자 시댁에 가는 일도 많았어요. 홀어머니였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나날이었거든요. 네가 진짜 잘 생각한 거야. 일찍 결혼해도 네가 위너라고. 우리 아들 공무원만 돼봐라. 먹고 살 걱정은 없지. 맞아요. 시영이도 열심히 하니까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 굶게 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잘 해먹이는 것 같구나. 간혹 속에 있는 말을 해서 당황스럽게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마음만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시어머니였기에 남편을 잘 챙기라는 말이 나쁘게 들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길고 긴 뒷바라지의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남편과 함께 가는 길이라 그런지 행복했어요. 친정에서는 제가 남편의 공부 뒷바라지를 하는 것을 못마땅히 했지만 워낙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응원의 말씀을 많이 해주었어요. 시험 끝나고 결혼하던지 하지 참. 됐어. 이미 선택하고 결혼했으니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응원한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주변에서 걱정을 꽤나 했던 결혼이었기에 잘 사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남편을 열심히 뒷바라지 하였고 다리가 부르트도록 백화점에서 일을 해야 했죠. 그렇게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남편은 하루 종일 공부하는 일상을 보내는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모두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었던 남편은
하루도 안 빠지고 공부를 하더니 결국 구급 공무원이 되었고, 이렇다는 성취감에 저 역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기 정말 고생했어. 남들이 우리 보고 결혼도 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네. 다 자기 덕이지. 이제 나도 돈 버니까 자기도 쉬엄쉬엄 일해. 힘들었잖아. 그날 남편과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역시 남편이 고생한 걸 알았기 때문에 남편의 합격 소식에 덩달아 눈물을 많이 흘렸죠. 벌이가 많지 않은 직업일지라도 안정적인 직업이었기에 노후가 걱정이 되지 않았고, 남편의 성격은 잘 알았기에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저기 친구들의 축하 소식이 이어졌고, 남편은 출근 전까지 친구들에게 불려나가 술도 많이 마시고 오는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힘들게 고생한 남편이었기에 섭섭했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네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남편의 첫 출근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재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올해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으신 어머니셨고, 공부하는 남편에게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니들도 가정을 꾸렸는데 나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늙어갈 수는 없잖아.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지. 뭐든 어머님이 좋아하시면 됐죠. 아마 이도 기쁘게 받아들일 거예요. 엄마, 그래도 좀 충격이네. 충격은 무슨, 네가 나중에 절을 할 거다. 남편은 어머니의 재혼 소식에 몹시 놀라고 불쾌한 얼굴이었고, 어머님도 남편의 그런 얼굴을 보니 마음이 많이 불편한 모양이었죠. 좋은 남자야. 너 학교 다닐 때부터 학비고 뭐고 다 지원해 주셨기도 했고. 그분이 제 학비를 다 지원해 주셨다고요? 그래, 말은 안 했지만 살면서 나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신 분이지. 오랜 연애를 하셔서 어머니에게도 금전적으로 꽤 많이 지원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홀로 되신 지 꽤 오래되신 어머니였기에 그저 옆에 누군가가 의지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 저는 참 기뻤어요. 어머님도 이렇게 다 오픈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신지 재혼을 서두르시면서 행동하셨죠. 남편은 처음엔 어머니의 재혼을 좋게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곤 결국 받아들였고, 그렇게 작은 언약식만을 한 채 어머님은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시아버지가 생기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는 많이 겪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인품을 가지셨더라고요. 굉장히 여유 있으셨고 마음에도 편안한 게 티가 났어요. 오히려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남편보다 더욱더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는 분이었죠. 알면 알수록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진짜 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전 진짜 시아버지처럼 모시려고 노력했는데 그 마음을 아시는지 저를 정말 살뜰히 챙겨주시려고 했어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어서 벌이가 크지 않은 저희에게도 도움을 주셨고요. 시영이랑 주말에 어디 좋은 데라도 다녀와. 이거 콘도 티켓이야. 내 거래처에서 주더라고. 엄마, 아버님, 어머님이랑 다녀오시지. 감사해요. 잘 다녀올게요. 이건 용돈이다. 가서 먹고 노는 데 써야지. 나도 주는 기쁨이 너무 좋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어서 그런지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시어머니는 정말 반기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처음엔 저를 좋아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이상하게 재혼을 하고 난 뒤 변하셨죠. 늘 저를 볼 때마다 고맙다고 하신 분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저는 어머니에게 며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오래 봐온 세월이 있는데 갑작스레 변한 시어머니에게 섭섭한 마음이 많이 쌓여가더라고요. 넌 그렇게 시아버지한테 넙죽 받고 싶니? 애가 어쩜 염치가 없어. 아, 저는 그냥 아버님이 주신다고 하길래 받았는데 죄송해요. 그럼 내 아들 면이 뭐가 돼? 이래서 없는 집은 티가 난다는 거야. 넙죽. 아버님을 만나시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셔서 그런지 저희 집안을 탓하는 소리도 꽤나 자주 하셨어요.
결혼 후 남편을 뒷바라지할 때는 그렇게 우리 며느리라고 칭찬하시던 분이라 그런지 당황스러운 나날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반찬 가게와 식당 일을 하면서 남편을 키웠기 때문에 저보고 없이 살았다고 할 때마다 더 화가 났어요. 지금은 중견 사업체를 가진 사장의 와이프가 되었기에 어머니는 과거를 잊으신 거죠. 한순간에 변한 시어머니가 버거운 마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챙겨주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괜찮으니까 받아라. 이런 거 해주는 게 중요하지. 여보가 그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 거라고요. 솔직히 우리 공무원 아들한테 저런 백화점 여자애가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시어머니의 발언에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몇 년을 공부시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 후 2년 동안 뒷바라지한 저에게 공무원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나 하는 시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받게 되었거든요. 여보, 말 조심해요.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네 시어머니가 원래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은 따뜻한 거 알지? 요즘 이래저래 불편해서 그래. 뭘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너네 말이 섭섭하니? 솔직히 공무원을 네가 어떻게 만나겠어? 어머님, 저 시영이 뒷바라지 그래도 2년이나 했어요. 그때는 고맙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조금 속상하네요. 네가 공무원 와이프 되고 싶어서 그런 거지 뭐. 너 지금 생색내니? 공무원 아들에게 저라는 여자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더 변해가기 시작했고 저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에게도 막말을 일삼았어요. 자식들은 뭐하길래 이런 데서 이래요? 참나. 원래 초년복 없으면 중년복이라도 있어야 하는 건데. 뭐요? 아니 이렇게 떵떵거리게 잘 살면 남을 그리 비하해도 되는 거요? 참나. 어머 무식해라.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아줌마. 여기 사장님이 하도 좋은 분이어서 힘들어도 참고 버텼는데 도저히 당신 때문에 일 못하겠네요. 본인도 재혼해서 팔 잡힌 거라면서 아주 꼴 사납소. 뭐예요? 무식해서 남의 집 일이라 하는 주제에 어디서 나한테 막말이야? 멀리서 보고 있으면 정말 갑질이 따로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남을 하대하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렇게 저한테 막말은 기본으로 일삼았죠. 처음엔 잘해보고 싶었던 저라서 그런지 참았지만 점점 도를 넘는 시어머니에게 지쳐갔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나 싶다가도 내가 알던 시어머니가 아니었구나 싶은 것이 오히려 속았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제가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해도 남편은 제가 예민한 거라고 대수롭지 않았고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를 두둔하는 남편에게도 참 섭섭했어요. 연인이기 전에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더욱더 제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이런 소리까지 하셨죠. 너 백화점 일 말고 다른 일 할 수 없는 거야? 오늘 네 시아버지 모임 다녀오는데 며느리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할 말이 있어야지. 내가 쪽팔려서 원. 데스크가 어때서요? 귀천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면서 시영씨 뒷바라지 한 거죠. 아주 뒷바라지 2번 했다간 큰일이네. 어머님 너무하세요. 사실 급이 안 맞을 건 또 뭔가요? 사람 사이에 급이 어딨다고. 그리고 어머님도 가진 고생 다 하면서 시영씨 키웠는데 그때를 다 잊으신 거예요? 진짜 보고 있으면 웃기네요. 너 지금 나 가르치려 드는 거니? 어머니, 저 시영씨랑 결혼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좋다고 아주 잘 맞는 인연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시영씨 뒷바라지 할 때는 그렇게 좋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너 아주 나한테 쌓인 게 많구나? 네, 아주 많죠. 아버님이랑 재혼하고 어머님 완전 변하셨어요. 누가 보면 원래 사모님인 줄 알겠어요. 뭐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어디서 급도 안 맞는 애가 나대는 거니? 어머님은 급을 운운하며 저에게 급이 떨어진다고까지 하셨죠. 아무리 말을 해도 어머님과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날 그런 일이 있고
정말 화가 나신 어머님은 저에게 다시 오지 말라며 화를 내셨고 시아버지가 퇴근을 하고 오셔서야 진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고 했던가요? 결혼 전 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 같던 남편은 점차 시어머니화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횡포는 참아도 남편의 변한 모습은 사실 참기가 가장 힘들었어요. 솔직히 나도 너 어디 가서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하는 거 창피하긴 해. 뭐?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웃긴다. 꼴랑 구급 공무원 주제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꼴랑? 너 이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네가 공부를 해봤냐? 어따 대고 백화점 나부랭이가 나한테 꼴랑 이런 말 써. 너도 어머님이랑 진짜 똑같아지는구나.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남편도 사실 시아버지가 생긴 뒤부터 씀씀이가 해퍼진 것도 사실이었고 뒤에서 시어머니가 본인 아들이라고 모든 걸 다 해주었기 때문에 점점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게 힘에 부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모든 걸 다 놓고 싶었을 때였지만 그래도 남편과 연애 스토리도 생각이 나고 남편과 친구였던 시절도 있었기에 이 남자를 쉽게 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놈의 정이 뭔지 섭섭하고 속상하지만 그때는 좋았거든요. 너 안색이 아주 안 좋아. 시영이랑 무슨 일 있어? 우리가 봤을 때 시영이 완전 똥차인 줄 알았는데. 시영이 어머니 재혼하고 진짜 장난 아니라며. 소문 다 났어 기집애야. 아, 뭐 그거야 우리랑 상관은 없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도 다 제 남편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의 재혼으로 남편이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쓰는 씀씀이가 달라졌기에 친구들 또한 남편을 달리 보기 시작했고 그 반면에 저를 부러워하는 눈빛도 있었죠. 그러던 중 시아버지 생신날이 다가왔고 사실 시아버지가 된 지 오래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보다도 더 잘 해주시는 분이기에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전 연차까지 써서 생신상을 차려드리게 됐는데 그날 유난히 남편과 시어머니는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생신상을 다 만들고 나서 한참 가족을 기다리는데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집에 들어오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의 생일상을 보시더니 정말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여보 말 안 했어요. 며느리 일한다고 바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일상까지 고맙다. 내가 무슨 복이 있나 몰라. 옛날 바쁘니까요. 근데 이건 다 뭐니? 우리 나가서 밥 먹고 왔는데? 그러게 당신한테 말을 못했네. 알고 보니 저만 빼고 셋이서 시아버지 생신 겸 식사를 하고 왔던 것이었고 시아버지에게는 제가 일을 한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순간 바보가 된 느낌이 들어 굉장히 기분 나빠 눈물까지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 저를 보시고 시아버지가 오히려 더 미안해 하셨죠. 이렇게 거한 생일상 오랜만에 본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차려줬으니 먹어봐야지. 고마워. 아니에요. 식사하셨는데 괜찮으세요? 그럼 내 배가 이렇게 큰데 아주 맛있구나. 너무 고마워. 자, 여기 용돈이다. 고마움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네. 어머 아니에요. 이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맛있게 드셔주세요. 네 시아버지 이런 사람인 거 모르고 이런 거 준비했니? 하여간 여우 같다니까. 나랑 상의라도 할 것이지. 에이 여보, 새아가가 그럴 사람은 아니지. 당신도 잘한 거 없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아버지 생일상을 차린 것도 돈을 보고 차린 것이라며 속상하게 얘기를 하였어요. 시아버지가 다행히 저를 두둔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하시진 않았지만 속은 정말 많이 상하더라고요. 너 네 맘대로 차린 상이니 시아버지가 주신 용돈 받지 말아라. 여보, 이런 거 버릇 들어요. 당장 거두세요. 뭘 한 게 있다고 돈을 줘요? 아, 네 아버님, 제가 좋아서 한 일이니까 돈은 안 주셔도 돼요. 아버님이 이렇게 드셔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에이, 그래도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얼른 받아두라니까. 여보, 얘 버릇 뜬다니까요. 솔직히 우리 아들이랑 급이 맞는 애도 아닌데 이런 거 너무 과해요. 얼른 집어두세요. 시어머니 말에 시아버지도
제 눈치를 보시다 돈을 집어넣으셨어요.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도 수치심밖에 남지 않은 하루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더욱더 실망을 한 건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안 하는 남편에게 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문제로 번번이 부딪히기도 하였고요. 당신은 왜 아까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그리고 아버님 생신 식사 자리도 얘기 안 하고 진짜 내가 가족이긴 한 거니? 솔직히 너 맨날 바쁘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기 안 한 거지. 또 오랜만에 엄마도 이렇게 식사하고 싶어 했고. 내가 네 가족이 맞는지 모르겠다. 남편은 제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죠. 공무원도 되고 부자 새 아버지까지 둔 남편은 그렇게 제가 알던 남자가 아니더라고요. 제 말에 말을 돌리면서 오히려 다른 소리를 하는 남편이었고 그 소리는 퇴직을 한다는 소리였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왔는 줄 알아? 나 잘하면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것 같아. 공무원 생활도 지겹고. 뭐? 일을 그만둬? 아니 그런 건 나랑은 상의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뭔 상의? 그리고 월급도 짠 거 알잖아. 진짜 현타 제대로 와. 아버지 회사 탄탄하기도 하고 내가 잘만 하면 내 회사로 키울 수도 있겠다 싶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얼마나 어렵게 시험 붙었어. 좀 생각을 하고 지켜보자. 넌 이래서 안 된다니까? 엄마 말이 맞아.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너랑은 급이 안 맞는다고 하시잖아. 근데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도 가는 콩알만 해가지고 안 된다부터 하잖아. 그런 너랑 나랑 맞는 거냐? 공무원이면 평생 직장이잖아.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제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식사 자리에서 자식이 없는 시아버지에게 남편이 시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고 시아버지 또한 남편을 친아들로 생각하고 있던 터라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오히려 좋아하셨다고 했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생각 좀 해보자. 웃기지 마. 공무원보다 훨씬 나아. 꽉 막혀가지고는. 나 거의 마음 먹었거든. 퇴직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 지금 아버지 생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당신이 그 일하면 아버님한테 더 누가 되지 말아야 해. 알고 있어? 제 의견은 그냥 묵살이었죠. 전 그래도 어렵게 시험에 붙었고 성격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공무원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남편은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 퇴직을 하였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뒷바라지한 시간도 있었기에 이런 부분을 상의도 없이 한 것이 속상했죠.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아들처럼 당신 옆에서 손발이 되어줄 거니까 걱정 말아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좀 쉬셔야죠. 여보 옆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게 내가 진짜 든든해서 말이야. 아버지, 저만 믿어주세요. 배울 게 많지만 제가 잘해볼게요. 얘, 넌 뭐하고 있니? 너도 이제 뒷바라지 더 잘해야 돼. 우리 시영이 어깨가 좀 무겁니? 그리고 너 시영이한테 친구처럼 하던 버릇도 고쳐라. 밖에 나가 큰일 하는데. 네, 그럴게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당부도 하셨어요. 기분은 유쾌하지 않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기에 그저 남편이 잘 적응해서 시아버지를 돕기 바랄 뿐이었어요. 하지만 회사에 들어간 남편은 시아버지의 뒤를 잇는다는 명목으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그 모습을 시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두모자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아, 당신은 제가 시영이 단둘이 치고 있었어요. 항상 누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죠. 늘 고마워요, 여보. 아버지,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나야말로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고 늘 든든하다 이 말이야. 시아버지는 여러모로 좋아하셨어요. 저 역시 처음엔 남편이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까웠지만 그래도 단단하고 튼튼한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공무원일 때보다는 바빠지고 얼굴 볼 시간도 없었지만 그래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였어요. 남편이 바빠짐에 따라 저 역시 일을 다녀온 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데이트라도 하자고 하면 저에게 철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말엔 쉬잖아. 나랑 시간도 보내고 그러지. 나도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 심심? 아주 당신 팔자가 편해서 그러지? 그 시간에 투잡이라도 뛰어봐. 가정 경제에 보탬이 돼야지. 남편에게 저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도 했지만 가장 속상한 건 이 모든 얘기들을 시어머니가 알고 있다는 거였죠. 너 진짜 철없다. 이제 막 일 배우는 애한테 데이트니 뭐니? 어쩜 그러니? 그래도 주말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여튼 생각 없기로 참 유명하다.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이래서 너랑은 급이 안 맞는다는 거야. 우러러보는 목표점이 다르잖니? 이젠 말하기도 입 아프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이 회사를 다니자 저를 더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이 가족 틈에 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언젠간 내 진심을 알아줄 거니 꾹 참고 살아보자 라고 생각했죠. 공무원 월급을 받다가 회사 월급을 받게 되니 남편의 월급도 달라졌고 벌이도 달라지다 보니 지금보다 씀씀이도 달라졌어요. 남편은 본인 회사는 아니지만 아버지 회사라는 명목으로 정말 많은 회식을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공무원일 때보다도 집에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주말이면 골프를 가야 한다는 핑계로 혼자 두게 하는 일도 많았어요. 이러다 보니 혼자 있고 저러다 보니 혼자 있게 되어서 이쯤 아이가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와 남편 둘 다 딩크족은 아니었기에 지금쯤 아이를 가져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결혼한 지 이제 4년차 되어가는데 임신도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무슨 임신이야? 나 지금 이렇게 바쁜 거 몰라? 너 임신하고 집에서 쉬려고 하지? 아서라, 요즘엔 맞벌이는 필수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결혼하면 아이는 당연한 거지. 아이라도 생기면 달라질까 싶어 임신 얘기를 꺼내도 남편은 바쁘다며 무안을 주었고 행여나 아이 핑계로 일을 그만둘까봐 아이 갖기가 꺼려진다고 대놓고 얘기하였어요. 뭐가 이렇게 남편을 변하게 한 걸까? 참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너 시영이한테 아이 갖자고 했니? 지금 시영이 잘 나간다고 아이로 축세를 채울 예정인가 본데 행여나 꿈 깨라. 지금이야 말이지만 솔직히 너 마음에 안 차. 진짜 어머님 속물이시네요. 혼자셨을 땐 고맙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변하세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아이가 갖고 싶은 건 당연했던 건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돈이 사랑을 이리도 변하게 하나 싶은 게 마음이 이상했어요. 내가 말했지? 그건 그때라고. 싫으면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막말로 예전 시영이 같으면 몰랐겠지만 지금 시영이 같으면 재혼이라도 여자들이 줄을 섰어.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이혼이었어요? 그래. 솔직히 이혼했으면 좋겠다. 시영이도 아마 바라고 있을걸? 남편도 저와의 이혼을 바란다는 말에 마음을 독하게 먹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결판을 지으려는 그때 마침 동창회가 있었고 결혼 후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어 한참을 가지 못한 동창회를 먼저 갔다 오게 되었죠. 옛 친구들이라도 만나면서 이혼 전 남편과의 추억을 회상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요즘에야 이혼이 별거 아니라지만 막상 제가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동창회에 도착했어요. 윤지야, 너 진짜 오랜만이야. 몇 년 동안 소식도 없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러게 나도 너무 반갑다. 시영이는 매년 왔잖아. 네가 안 오니까 다들 궁금해했어. 그렇게 됐어. 아, 시영이는 오늘 바빠서 못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왜 남편과 같이 안 다니냐는 말에 사실 멋쩍더라고요. 그렇게 친구처럼 잘 지냈던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싶은 게 속상한 마음도 드는 밤이었어요. 그래도 옛 친구들을 만나 하하호호 떠들고 보니 옛날 기억에 남편이 보고 싶긴 했죠. 보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동창회에서 한참을 웃고 떠드는데 술에 만취한 동창 녀석이 다가와 저에게 비밀을 폭로하였어요. 그것은 남편이 오래전부터 같은 동창과 만나고 있다는 말이었고 저와 사귀기 전에도
잠시 만났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영아, 그 자식 걔랑 헤어지고 너로 바로 갈아탄 거 아니야. 몰랐어? 걔 요새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걔네 둘 다시 만나더라. 너 완전 세댔어. 뭐? 그 말이 사실이야? 당연하지. 시영이가 만나는 애 엄청 부자인 거 알지?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 너 입 잘 놀려. 윤주 상처받게 왜 그래? 뭘 잘 알고나 하는 소리야? 야, 내가 윤시영이란 중마고인 거 몰라? 걔 이제 지 세협 밑백 믿고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와, 진짜 대박이다. 윤주야, 어떡해. 남편의 집안을 그 여자 쪽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헤어졌던 거라고 하였고, 이제 좀 잘 나간다고 다시 둘이 만난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남편이 갑작스레 돌변하면서 저와 멀어진 이유가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쿨하게 끝내자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사람인지라 참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은 많았답니다. 내 진심을 기만당한 것 같아서 정말 속이 상했거든요. 그리고 전 이렇게는 끝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 네가 지금 나한테 소송을 걸었어? 임신하자고 한 게 엊그제야. 어차피 당신도 원한 거잖아. 그 여자 편하게 만나. 아, 대신 대가는 치르고 만나야지. 그래, 어차피 그 돈 이제 나한테는 우습지. 남편은 알아서 하라고 코웃음을 쳤고 내가 알던 남자가 맞나 싶은 게 저도 헛웃음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박수를 치며 좋아하였어요. 그래, 이제라도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짝을 만나야지. 올챙이 짝은 생각도 말고 이제 좋은 여자들이 줄을 설 거야. 어머님도 참 그런 심부로 얼마나 잘 되시는지 제가 지켜볼게요. 이렇게 두 얼굴인 걸 알았으면 절대 이렇게는 안 당했을 거예요. 시어머니 또한 박수를 치는 이혼이었어요. 그렇게 전 처절한 싸움을 시작하였죠. 저희의 이혼 소식에 가장 안타까워하신 건 다름 아닌 남편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아버지였어요. 얘기는 들었는데 참 안타깝다. 죄송해요. 이런 소식 들려드려서. 아니야. 윤주가 왜 죄송하겠어. 내가 지켜봐 왔는데 참 사람 앞일이 원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다 미안해. 아닙니다. 아버님은 정말 잘해주셨어요. 오히려 남편보다 시어머니보다 절 버티게 해주셨죠. 싹싹하고 진득한 채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냐며 시아버지는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내비쳤고 제 이혼이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슬프고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소송을 하면서 남편의 외도는 유책 사유자가 됨이 분명했기에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동창이라는 상간녀 또한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요. 이 과정에서 남편은 저에게 한 번 더 상처를 주었어요. 차라리 돈 주고라도 이혼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먼저 선수 쳐줘서 고맙다. 사실 너랑 나랑은 급이 안 어울려서 진짜 모양이 안 났잖아. 너 진짜 천벌 받을 거야. 두고 봐. 남편은 제가 내는 화를 비웃었어요. 그렇게 소송으로 끝난 이혼으로 전 새 출발을 해야 했죠. 결혼하기 전에도 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잘 살았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 무기력한 게 세상에 저 혼자 동떨어진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때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도 받았네요. 친구들과 친정 식구들 또한 저를 걱정했고 저 역시 최대한 이겨내보고자 이를 악물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버텨오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정말 제정신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죠. 너 잠깐 나 좀 보자. 내가 오늘에야 알게 된 건데 할 말 있으니까 당장 나와. 이혼을 했어도 저를 무슨 종부리듯 부리는 시어머니의 어이가 없었지만 무슨 소리를 할까 싶어 궁금해 나가보았어요. 왔니? 얼굴 꼬라지하고는.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했다고 밥도 안 먹고 다니는 거니? 아, 참나. 하실 말씀이 뭐예요? 소송할 때 우리 아들이 너한테 위자료 줬다며. 너 미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내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닌 법원에서 저에게 응당 줘야 할 위자료를 받아갔다고 노여워하시며 말씀하시는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들으니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이 참 많이 폭발하게 되었죠. 먼저 주면서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를 판에 당연히 줘야 하는 걸 받아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 네가 한 게 뭐 있니? 솔직히 너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면서 공무원 와이프나 해보자 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네가 좋아서 뒷바라지한 거잖아.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뒷바라지한 것조차 제가 원해서 한 것이라며 그 위자료를 다 토해내라고 하셨고 이때 정신이 번쩍 차려졌어요. 내가 왜 이 정상적이지 않은 인간들 때문에 상처받고 이렇게 있어야 하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쪽들은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싹싹 빌어도 모자르다고요. 그런데 뭐요? 돈을 내나? 진짜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하나. 됐고요.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뭐? 아줌마? 이게 진짜 총 맞았나? 총은 아줌마가 맞은 것 같은데요. 한번 속사포처럼 터지니 저 역시 두려울 게 없었어요. 하지만 시끝까지 시어머니는 그 돈을 물고 늘어지면서 말했죠. 너 잘 되는 꼴은 볼 수가 없지. 지금 네가 가진 돈 우리 아들 거야. 그러니까 내놔. 그 말에 기가 찬 저는 그때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 시모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어요. 제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자 시어머니 안색은 완전 창백해지며 바뀌더라고요. 돈 주고도 못 볼 얼굴이었어요. 이제 좀 입이 다물어지죠? 내가 뭘 가지고 있을 줄 알고 이러세요? 너 그거 뭐야? 우리에게 녹음한 거야? 사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비장의 카드라고 보여준 것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녹음 내용이었고 사진첩에 남편이 그동안 거래처에서 얼마나 많은 접대를 받았는지 의 거래 내역이었어요. 이 모든 건 결혼 생활을 할 때 제가 저장해둔 것들이었죠. 말도 없이 연차를 쓴 날 집에 도착해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내용은 시아버지의 회사를 어떻게 통째로 집어삼키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온 사실도 모른 채 남편과 시어머니는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잘 해주시는 시아버지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모자를 보고 정말 치가 떨렸지만 애써 모른 척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남편에게 은연중 시아버지에게 잘해야 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만 하면서 저에게 윽박지르기 일쑤였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런 소리를 했지만 혹시라도 시아버지 뒤통수를 칠까 싶었고 사실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던지라 시아버지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었어요. 그렇게 묻어둔 것이 시어머니를 만남으로써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 그래, 대화 내용은 그랬다 치고 거래처에서 접대받은 내역들은 어떻게 한 거야? 어머님 모르시나요? 저희 소송이혼이잖아요. 이 사람 외도 증거를 다 잡아야 하는데 그럼 제가 이 사람 서재방이랑 핸드폰을 안 뒤졌을까 봐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너 진짜 영악하구나. 영악한 건 두 모자가 더 영악하죠. 끔찍하게. 제가 그동안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서 정신을 좀 놓고 살았는데 오늘 아줌마 보니 정신이 차려지네요. 그 말 무슨 뜻이야?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줌마가 쏘아 올린 공 제가 받아서 잘 보내드릴 테니까요. 전 그리고 이걸 모두 가지고 시아버지가 있는 회사에 도착을 했어요. 처음 카페에서 나서기 전 시어머니는 제가 뭘 어떻게 할까봐 전전긍긍했지만 절 말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빨리 도착한 곳에서 시아버지는 제가 왔다는 말에 정말 반갑게 로비로 나오셨고 그렇게 저희는 카페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심적으로 힘들어지시진 않을까. 그 와중에도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얘기하게 되었고 시아버지는 녹음 내용과 함께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편이 거래처에서부터 접대를 받으며 물품들을 더 비싸게 들여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큰 상실감에 휩싸이셨죠. 이 모습을 보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시아버지는 몇 번이나 저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였어요. 고맙다. 깜빡 모르고 지나칠 뻔했어.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사실 제 남편이라고 생각하니 쉽게 말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저도 참 나쁘죠. 아버님이 이렇게나 잘해주셨는데 이혼하고 한참을 정신을 놓고 살다 오늘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온 거고요. 죄송해요, 정말. 시아버지는 저희 고해성사를 듣고 눈물을 훔치면서 안아주셨어요. 제 결혼 생활이 저에게 얼마나 힘든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서였는지 이해를 하신다고 했고 본인의 속마음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너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고 나도 사실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 도우미 아주머니한테도 그렇고 그래도 믿어보고 싶었는데 역시 나였다니 참. 이 말을 하시고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결한다며 저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에게 전화벨이 울렸고 그 전화 내용은 저에게 쌍욕을 하는 얘기였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가만히 있을 리 없었고 남편을 쫓아냄과 동시에 시어머니까지 집에서 쫓아내신 거였죠. 작은 언약식만 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집 밖으로 쫓겨난 시어머니였고 남편마저도 회사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정상이지. 네 위치가 원래 거기였어. 착각하지 마. 그동안 착각했니? 네가 뭐라고 했길래 아버지가 우릴 내쫓아? 우리 인생 망치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내 인생 어쩔 거야? 넌 내 인생 생각이나 한 적 있어? 나랑 네 엄마는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간 거야. 그게 니네 모자라고. 한순간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든 걸 잃었어요. 그렇게 좋던 부자 사모님 행세도 할 수 없게 됐고 남편은 공무원을 퇴직했기 때문에 직장까지 잃게 됐던 거예요. 시어머니 또한 분에 못 이겨 저에게 음성 문자를 참 많이도 남겼어요. 다 욕문자였지만 얼마나 통쾌하던지. 일이 있고 다시금 저도 활력을 되찾게 되었어요. 왜 그동안 당하고 살았나 싶은 게 마음도 굳세게 먹게 되었거든요. 친구들을 만나서도 마음은 불편했지만 제가 당당하지 못할 건 없기에 최대한 아무렇지 않아 했어요. 윤지야, 진짜 고생 많았다. 시영이 걔 바람피네랑도 쫑났대잖아. 걔네 엄마랑 걔랑 완전 닭 줬던 개신세 됐는데 그 집에서 허락했겠어? 결혼 전골 난 거야. 아, 그래? 뭐 알고 싶지 않아 그들 인생. 하긴 그래도 진짜 다행이야. 내가 다 후련하더라. 친구들은 오히려 절 위로해 주었고 들리는 소문에 남편은 상간녀에게도 이별 통보를 당했고 그야말로 예전에 돈 없고 힘들던 시절로 돌아가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모함이라며 시아버지에게 싹싹 빌었다고까지 하더라고요. 하도 욕으로 도배된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시어머니였는데 하도 제가 메시지를 받아주지 않자 제가 일하던 백화점까지 찾아와서 저를 만나기에 이르렀고 만난 후 하소연을 했어요. 꼴을 보아하니 그때랑 사뭇 달라진 모습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여우짓을 떨었길래 네 시아버지가 날 안 만나주냐 이 말이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 나밖에 모르던 양반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거니? 내 연락도 안 받는다고. 원래 마음이 약한 양반이라 이러지 않는 사람인데. 진짜 우습네요. 단순히 일 때문에 어머님과 시영이를 내쫓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저한테 그리고 가정부분들한테 했던 행동들 돌이켜보세요. 그게 사람인지. 참나.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시영이라도 네가 책임져. 시어머니는 다시금 어이없게 저보고 남편을 책임지라는 소리를 했고 전 그 자리에서 박장대소를 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제가 떠나면서 본 시어머니 표정은 여태까지 볼 수 없던 쓸쓸한 표정이었고 모든 것을 후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해프닝이 있고 몇 달이란 시간이 지났고 들리는 소문에 전 남편은 어디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하기 두렵다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다시 반찬가게와 식당 일을 하며 일주일에 한 번 도시락을 싸들고 남편이 있는 절에 간다고 했어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손가락질 받을 짓은 정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자기가 뿌린 모든 것들은 언젠가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게 됐다는 것도 느꼈어요. 전 그 일이 있고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정말 새 출발을 하였죠.
그리고 시아버지와 계속 안부 인사를 하고 지냈는데 저에게 좋은 기회를 제안해 주셔서 전 지금 시아버지 회사에 비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백화점 안내 데스크를 오래 해서 그런지 시아버지가 비서로는 딱이라고 했거든요. 오랜 직장을 그만두고 비서라는 직업을 택하기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후배들도 많이 생기고 주말에도 쉴 수 있는 근무 환경 때문에 참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어요. 비록 이혼은 했지만 제 인생의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거든요. 후회 없이 모든 것을 걸어봤기에 사실 미련도 아예 없어요. 이제는 그저 각자 잘 살기를 바랄 뿐이죠. 앞으로 욕심을 내기보다는 지금처럼 잔잔하게 하루를 보내면서 제가 일하는 분야에 있어 더 전문적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몇 년 전 이야기라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었네요. 제 이야기를 저 역시 써내려가면서 그간 남아있던 감정들도 털어낼 수 있어 좋은 기회였어요. 여러분들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